서울 강남 한복판. 청소부로 보이는 이정옥 할머니가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든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조롱과 뜨거운 커피 세례 속 그녀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실 때는 속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야, 저기 봐. 또 저 할머니네. 아침부터 열심히도 하시네. 저러다 우리 매장 앞에서 넘어지시면서 그러게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시는 게 안쓰럽긴 한데 왜 꼭 사람 있을 때 청소를 하는 거야?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들리는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릴 때마다 저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조금씩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게 제겐 작은 행복이었죠. 좀 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 서울 강남이야. 강남, 어휴.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매장 클래스가 다 떨어진다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건물 앞을 쓸고 화단을 가꾸고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이유를. 저는 이정옥입니다. 올해 64. 그리고 이 서울 강남 땅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을 청소로 시작하는 평범한 청소원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작업복 차림으로 이 건물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때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저 투명인간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아침 6시, 31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장갑을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건물 외곽부터 돌며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간밤에 어지러워진 것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곳은 1층의 프랜차이즈 카페 앞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라 더욱 깔끔해야 하니까요. 어머, 언니, 어제 우리 매장 앞에서 담배 피우던 할머니 기억나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부터 보이던 새 직원이 또래로 보이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청소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서울 강남인데 저도 모르게 빗자루질 하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담긴 얄미우면서도 오만한 톤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면 기본적인 매너는 있어야. 말꼬리를 흐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단 한 번도 이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걸요. 아마도 지나가던 다른 누군가를 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러게, 어휴, 우리 매장 앞에서 저러고 계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있어 왔던 일이라 이제는 그저 귀에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9시가 되자 건물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카페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팔을 적셨고 따가운 통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아까 그 새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웃음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텀블러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제 팔은 화상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도 뜨거운 커피를 조심하셨으면. 웃음을 지으며 던진 그 말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3일의 화상을 식히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제 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된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의 기부등본과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투자 기록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곡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경비실 초회 실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묵묵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팔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이도 화상으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붕대로 감싸진 오른팔을 보고 있자니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곡 씨,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녁이 되어 찾아온 오랜 친구 미경 씨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31년 지기인 미경 씨는 제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동안 청소부인 척하면서 건물 관리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정식으로 관리인을 고용하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무시와 멸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오늘 그 젊은 직원의 눈빛에서 느껴진 조롱과 경멸은 제가 그동안 참아온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볼까요? 평소답지 않은 제 말에 미경 씨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정국 씨가 그런 말을 다 하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의 최 실장님을 찾았습니다. 최 실장님, CCTV 영상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야,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꺼낸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Y 빌딩 대표 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네, 이정옥 대표님이세요? 최 실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31년간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던 명함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CCTV 영상을 백업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과 미리 상담 예약해 두신 거 맞죠? 네. 오늘 오후 4시로 예약해 뒀습니다. 좋아요. 그동안의 CCTV 영상도 8일치 정도 준비해 주세요. 특히 그 직원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 중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세요. 경비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칠 때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요. 법무법인 세종의 회의실에 앉아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대표님, CCTV 영상을 검토해 봤습니다. 분명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네요. 초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문서와 최 실장님이 준비해준 CCTV 영상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전후의 영상을 보면 그 직원이 의도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서 기다렸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그동안의 CCTV를 분석해보니 이 직원이 다른 고객들이나 청소 직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더군요. 명백한 업무 방해와 모욕적 행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3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제 모습을 버리는 것 같아서일까요?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시간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최 실장님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평소 저를 스쳐 지나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청소하시던 근데 왜 저러고 계시지? 제 그 직원이 동료와 함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를 쏟으신 직원분 맞으시죠? 네야. 그게 지점장님 계신가요? 그 순간 카페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본사에서 막 받았을 공문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본사에서도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제 말에 지점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커피를 쏟았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그 직원분도 함께 올라오시죠. 6층 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31년 동안 한 번도 개방한 적 없던 이 공간은 건물주의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니까요. 앉으시죠. 중후한 책상 앞에 앉자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육의 문제일까요? 제 말에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청소 직원들이나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도 녹화되어 있고 젊은 직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이 건물을 직접 청소하고 관리해온 이유를 아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건물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낯은 어떤지도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1년 전, 이제 막 건물을 지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부의 삶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제가 보고 있던 건 단순히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질문에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사 차원의 대책을 그건 본사와 논의하시고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겁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늘 쓸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네요. 앞으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건가요? 8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카페 직원은 본사 차원의 중징계 및 전보 조치되었고 지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점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리에서 제 말에 지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제가 하던 것처럼 매장 앞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어떠세요? 미경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거예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도 정장도 아닌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하던 지점장이 당황한 듯 허리를 폈습니다. 까치예요. 이런 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건물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점장도 점차 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세입자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건물 관리에 대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저기 제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건물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지점장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카페 직원들과 다른 점포의 직원들도 하나둘 자발적으로 청소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신 분이 왜 직접 청소를 하시는지, 청소를 마치고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자리에서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건물을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거죠.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었네요. 아침마다 청소하면서 느껴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서로 인사도 나누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받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말에 지점장이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청소할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와 함께요. 창가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의 작업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옷을 입지 않아도 되겠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31년 동안 배운 소중한 가르침의 증거니까요. 바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침 8시에 건물 앞에 섭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1층을 맡을게요. 저희는 2층 화장실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머, 이쪽 유리창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닦을게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 아니, 이 대표님,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온 알바생이 아직도 가끔 실수로 할머니라고 부르곤 하지만 더 이상 그 말에 숨겨진 비웃음은 없답니다.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고 그냥 할머니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요. 그게 더 정이 가네요. 지난 봄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제 정체를 숨기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된 것. 할머니, 이따가 점심시간에 저희 매장에서 새로 나온 메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안목을 믿거든요. 이제는 청소 아줌마도 건물주도 아닌 그저 이 건물을 사랑하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 제게는 그 어떤 직함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점심때 가볼게요.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더 이상 숨거나 감출 것이 없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31년 동안 입었던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입지 않는 옷이지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라 제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화려한 외관의 빌딩들 사이에서 우리 건물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봅니다. 31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옆으로 최근에 찍은 단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다 함께 청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두 사진을 나란히 보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건물은 세월이 흘러도 그저 건물일 뿐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것을요. 할머니, 회의 시간이에요. 문 밖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늘도 저는 이 특별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와 함께. 이정옥은 정체를 드러내며 건물을 변화시켰다. 청소는 이제 모두의 일이 되었고 진심이 공간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지점장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